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하고 있고 네.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이 정말 강해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강력하고 또 삼성전자까지 살아나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뭐 증시 주변 여건이 약간 불확실함에 불구하고 시장의 기조가 강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정말 올해 증시는 우리가 충분하게 승부를 좀 걸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계속 강조합니다만 지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한테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 발굴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의 단서 통해서 이 강한 시장에서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단서, 강한 한국 증시입니다. 네, 이 말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단어를 쓰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무려 17년의 기간 동안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고 그랬던 증시가 이제 전반적인 주변 여건 자체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이제 국내적으로도 정부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시장의 강세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겠고 언급드렸듯이 지금은 지수를 신경 쓸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지난 주말 지수가 급락이 나면서 약간은 경계를 했습니다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 지수는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우리한테 제대로 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 것인가 종목 발굴에 사력을 다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일봉상 20일 이평선 위에까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코스피 시장이 이제 주봉상 5주 이평선 중심으로 단기 상승 추세가 살아났다는 얘기고 단기 상승 추세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 3,316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적극적인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이겠고 삼성전자가 참 오늘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저는 뭐 사상 최고점 9만 원죠. 9만 원 정도 최고 고점 돌파 가능성을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호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출 계약이 있었고요. 그것도 애플까지 뚫었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의 적자 사업 부분들이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최소한 적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여기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 증가세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애플의 텃밭인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업도 너무나 좋은 상태고요. 시장의 상황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HBM3 쪽에서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의 상승 장세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시중에 자금이 쏠리는 이런 형태의 상승장도 분명히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못 올랐던 2차전 종목에 대한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로의 어떤 모멘텀도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원전주들도 여전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있고요. 조선주들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섹터, 모멘텀과 성장성이 살아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을 펼칠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는 그런 장세가 나온다면 네. 블랙홀 뭔가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응이 필요해요? 그럴 때? 일단은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이겠죠. 소위 말하는 조방원 같은 것들.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관련들도 실적 호전이나 재료가 많이 반영이 돼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많이 올랐던 대형주 쪽에 대한 매물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삼성전자 중심의 강승장이 진행되게 되면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이런 장세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붙어야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 이제 수급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고 또 다른 종목들도 옆에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시장은 삼성전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앞에 서고 지수 상승세를 땡기게 되면 못 올랐던 종목들 후발주들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지수는 우상향으로 보는 이런 장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한 한국 증시 속에서 우리가 종목을 잘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니저님이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리뷰 종목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1차 목표가를 달성했고 2차 목표가는 43만 원대로 잡아주셨더라고요. 목표가까지 계속 당연히 가지고 가야겠죠. 지금 1차 목표가가 중요한 거고 2차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뭐 그 이상까지도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시장의 특성이 이 종목들의 주가가 단발의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습니다. 야금야금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중장기적인 상승가 나온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조방원 같은 종목들이죠. 조선주들, 방산주들, 원전주들, 전력기 같은 종목들이 최소한 1, 2년, 2, 3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시세를 냈었던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뭐 1, 2년, 2, 3년 뭐 묻어두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제가 하는 소리 중에 항상 하는 소리 중에 대세 상승장에서는 최소한 1년 이상 주식을 가지고 보유하는 전략을 펼치면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샀다 네. 팔았다를 번복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좋은 주식 주도주를 꿋꿋하게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바닥을 찍고서 고개를 들고 직전 고점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눌림을 주고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죠. 현 구간, 이 구간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고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이 없는 분들은 물량을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장이고 삼성 SDI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2차전 종목이 따라오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대형주 중심의 반등 장세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LFP 배터리 중심 또 ESS의 시장 중심의 성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선 2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3분기, 4분기 내년 정도 가면 실적이 더 증가세가 가파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뻔히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눌림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고 2차 목표가 물론 3차 목표가까지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자 지속적인 보유 전략과 저가 매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2차 전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 번 짚어주셨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해야겠고요. 이 상승장에서 좋은 주식을 오래 들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신 만큼 종목을 잘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바로 첫 번째 내일의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략 종목은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또 가져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제 다시 들고 가야 하는 건가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뭐 언급드렸듯이 시장 자체는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빨리 안 가서 좀 답답하지만 그렇죠. 주가는 분명히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기업들과 정치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카카오페이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고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일단 달러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 유통은 되고 있습니다만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만들어진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권에 편입이 되는 조짐들이 나오게 되면 그 새로운 시장에서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종목군들의 시세는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봤을 때 바로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은 그 중앙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게 약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를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언급드렸듯이 이제 정치권과 기업들이 이제 K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여당과 야당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결국엔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내용들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편입은 좀 시간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도 조금씩 가속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카카오 그룹 자체가 이제 소버린 AI 쪽으로 이제 사업 진출이 좀 실패로 돌아가다 보니까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 쪽으로 카카오 그룹이 전사적으로 이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태스크 포럼까지 만들어내면서 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경주가 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의 반격도 조금씩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주가는 분명히 성장 가치는 분명히 있는데 기술적이나 전반적인 그 흐름 봤을 때는 모멘텀 자체가 좀 필요하겠거든요. 그 모멘텀이 나올 때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 반등 포인트를 잡는 게 우리가 좀 더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네, 주셨어요. 제가 준비했죠. 네. 자, 이 기사 보시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은 새 시대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하고 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우리 곁에 있고 질서를 설계해야 된다. 네. 바로 이겁니다. 설계.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히 들어오는 건데 질서 정연하게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한 목소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은 제도권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없었던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들을 기업들이 분명히 차지하려고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분명히 부각되는 만큼 자,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히 한 차례 정도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또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만 나온다면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정규장에서 5% 상승했고 애프터마켓에서는 6%대를 넘게 상승했더라고요.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일단 뭐 주가 흐름 보시더라도 이미 앞에서 이제 기대감에서 올라갔었던 네. 그죠? 이제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데 뭐가 뒤집어 보니까 별거 없네라고 주가 밀렸던 것이고 이제 중간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주가 패턴 봤을 때 거래량이 4일째 늘어나고 양봉이 나오고 있고 충분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고 모멘텀 자체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뭐 빨리 가면 내일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이고요. 그러나 계속 진이겼었던 부분들하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뭔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은 아직 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네. 모멘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길목은 잡아놓고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일단은 판단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반등이 상당히 양호한 반등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6,100원 그리고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밀릴 때는 저가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5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과 기업에서 K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니까요. 이 카카오페이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공략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바로 율촌화학입니다. 네. 7월 말 정도에 가지고 오셨다가 또 가져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자, 뭐 워낙에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고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높여갈 겁니다. 뭐 그 넓은 의미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실적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도 단발의 시세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율촌화학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분명히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뭐 율촌화학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농심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자 농심의 이제 라면 포장재를 원래 생산했던 그런 업체죠. 네. 그런데 이제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전자 소재 쪽으로 사업에 진출했고 특히나 이제 2차 전지용 그 파우치 필름 사업에 진출하면서 거기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과 관련해서는 수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최근에 캐파 증설을 상당히 강도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네. 2030년 정도에서는 이 회사의 매출 증가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분명히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당장의 실적은 완만하게 늘어나지만 앞으로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이제 ESS형 파우치형의 파우치 필름을 국정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이제 ESS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증가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고 기존의 이제 필름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 산업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만큼 성장 가치는 상당히 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율촌화학. 가격 전략은 지난번과 비슷할지 궁금해요. 비슷합니다. 일단 뭐 지난번에 반등 말씀드렸을 때 이제 고점에서 약간 눌릴 때 가져왔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중간 바닥 찍고 다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네. 현재 주가에서는 중간에서 바닥을 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 직전 고점의 지지를 받고 움직였기 때문에 네. 바닥은 찍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점 델타는 매물 소화 과정까지 거치고 나서 반등이 시도가 될 만큼 요 구간 약간 출렁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때문에 현재 이 구간 약간의 출렁거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 저가 35,3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기엔 내일도 약간의 장중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 필요하겠고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1,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율촌화학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1,500원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매일 무료 방송 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거 어떻게 다시 보죠? 오늘도 네. 무료 방송을 진행했는데 뭐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은 시장을 네. 정말 많이 보셔야 되고요. 오늘도 시황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무료 방송을 진행했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들과 주목해 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언급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여러분께 이제 분석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까지 내용을 해드렸으니까 자, 이들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자, 오늘 네이버 밴드에 제가 이제 방송 올려놨습니다.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 MBN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유튜브 가셔도 녹화해놨으니까요. 유튜브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종목들이 중요한데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무료 방송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